지난 13일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주병기 후보자가 과거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등 사실상 상습 체납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후에 또 부랴부랴 내지 않았던 세금들을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야당은 상습 체납을 일삼던 사람이 어떻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느냐,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 체제를 주장해온 주병기 후보자는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이 주 후보자가 제출한 납부 내역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요, 최근 7년간 5차례나 이 종합소득세를 연체했습니다. 2018년에는 188만 원, 2019년에는 258만 원, 또 2020년에는 21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10개월에서 1년 6개월간 이 늦장 납부하면서 거의 매년 제때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 후보는요, 이 가족 명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해 총 25억 5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국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요, 2023년과 또 지난해 종합소득세입니다.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이 주 후보자 측은 2023년 406만 원, 2024년 183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올해 6월부터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번 달에만 내지 않았던 이 종합소득세 약 60만 원을 4차례에 걸쳐 분납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납부일인 지난 18일은 이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내기 위해 이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날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한다면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세금들을 지금까지 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정황인 겁니다. 주 후보자 본인뿐이 아니고요, 부인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지난 16일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체납세금 약 45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사청문회 직전 체납 기록을 지우기 위해 부랴부랴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주 후보자는 재산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도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자택과 차량을 압류당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세금을 안 내서 집과 차를 압류까지 당하는 거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네, 이 주 후보자는 지난해 고시된 이 재산세 45만 원가량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올해 2월 25일 의왕시로부터 아내와 이 공동 소유 중인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에 압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3주 뒤인 다음 달 이 문제의 재산세를 전액 납부를 하면서 압류 조치는 해제가 됐습니다. 차량을 압류당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나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차량은 2007년 7월 이 경기 과천경찰서에 이 과태료 7만 원을 체납하면서 압류가 된 것을 시작으로 이 과천경찰서에 3차례, 또 세종경찰서에서 1차례, 또 경기도 의왕시에 5차례 압류 등록됐고요. 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또 K7은 2011년 이 의왕경찰서에 이 과태료를 체납하면서 1차례 압류, 또 이후 세종경찰서와 의왕시에도 각각 2차례씩 압류 등록됐습니다. X를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그 의식이죠. 공적 인물로서, 그다음에 또 공직 후보자를 맡겠다는 사람으로서 과연 저런 공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느냐, 지금 이런 의무를 낳고 있는 겁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조세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주 후보자 측의 입장 나온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주 후보자는 자동차 과태료 등을 제때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납부기한을 놓쳐서 실수가 있었다며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해선 이 세금 신고에 미숙해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고의로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었다며 미납이나 지연된 부분은 확인한 즉시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요, 현직 서울대 교수입니다. 앞으로 이제 임명이 된다면 기업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또 시장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 후보자가 정작 자신이 내야 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라든지 또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 또 부과받은 과태료를 여러 차례 내지를 않아서 집과 차량을 압류까지 당했는가 하면 이 후보자 지명을 받은 전후에야 밀렸던 세금이나 과태료를 낸 그런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직을 맡으려면요, 사실 일반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기업 간의 여러 가지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서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는 어떤 뭐 교통질서나 아니면 뭐 종합소득세를 제때 납부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은요, 궁극적으로는 약속입니다. 행정부와 정부와 본인 간의 약속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압류까지 당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냥 한두 번 안 냈다고 해서 압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차례 뭐 독촉장도 날라오고 뭐 계고장도 날라오고 여러 차례에서 그래도 안 내야 최종적인 단계가 압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 성격 자체가 정말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고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을 자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그 정도의 상식과 기준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을까 하는 그 사실 자체도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청문회 과정에서 또 국민들께 또 사죄할 부분이 있다면 사죄하고 또 소명할 부분은 겸허하게 소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액수가 상대적으로는 적다라는 부분도 또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특히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야기로는 일단 바쁜 일정 때문에 기한을 놓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종소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의로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고 일단 그 세금 신고 자체에 대해서 좀 미숙해서 벌어진 일들이었다라는 지금 해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국민들께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청문회 때 후보자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장 변호사께서 이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과태료나 그런 부분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월급에서는 원천 징수를 하고 나서 추가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되는 그런 종합소득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지금 이게 수백만 원 단위가 되고요, 4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본인의 원래 소득보다 또 추가로 얻은 소득도 그만큼 상당히 많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 주 후보자 측이 뭐 청문회에서 소명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나 그다음에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오랜 기간 안 내고서 또 직장 생활을, 그것도 서울대 교수직을 그대로 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솔직히 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